어느 병원에 가면은 모낭염이라 그러고 저기 병원을 갔더니 여드름이라 그러고 헷갈리시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모낭염과 여드름의 가장 큰 차이는 모낭염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싸고 여드름은 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 질환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겠죠. 오늘도 좋은 날 정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낭염이랑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 모낭염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대부분 한 80% 정도는 다 여드름이고 한 20% 정도가 모낭염인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드름이라 그러면 이게 다 비급여 질환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인지 여드름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사춘기 때나 여드름이 나지 20대 이후에서 여드름 난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환자분들께서 직접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치로는 사실 구별이 좀 어렵고요. 짰을 때 여드름처럼 덩어리가 튀어나오지가 않고 약간 이게 물 같은 것만 조금 나오면서 아프기는 되게 아프고 짰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더 골맞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 모낭염이고, 짰는데 이런 덩어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럼 여드름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볼 때는 이제 짰을 때 그런 반응도 보지만 이 염증이 주변에 이제 피부염이 있는지도 좀 보고 이 염증의 크기라든지 깊이도 좀 확인을 좀 하고요. 물론 뭐 부위라든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가슴이나 등을 같이 본다든지 진단을 합니다. 모낭염과 여드름이 그럼 피부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냐? 보통 이게 피부가 딱 있으면은 이렇게 털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털에는 이렇게 피지샘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모낭 피지샘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단위가 이제 얼굴에 한 2만 개 정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털이 박혀 있고 피지샘이 있는데, 그러면 털이 박힌 데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모낭염인 거고, 피지에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여드름인 겁니다. 사실 같은 부위죠. 이게 2만 개나 촘촘하게 있으면 사실 부위가 뭐 여기는 모낭염이고 여기는 여드름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부위예요. 그리고 모낭염도 표면에 염증이 생기면 그 표재성 모낭염이라 그러고, 깊은 뿌리 쪽에 생기면 그 심재성 모낭염이라 그러고, 표재성 모낭염은 흉이 거의 안 생기지만 심재성 모낭염은 흉터가 좀 생길 수 있고요. 피지샘은 좀 아래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침재성 모낭염과 거의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흉터가 좀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모낭염과 여드름의 그런 뭐 구분은 그렇고 치료에서 차이가 있냐? 이 치료를 둘 다 염증이기 때문에 초기 1주에서 2주 정도는 항생제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 항생제도 있고 바르는 항생제도 있고 초기 치료는 같습니다. 그런데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그런 피부염을 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생활 패턴이 좀 잘못된 걸 좀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모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레이저로요. 영구 제모를 하는 거죠. 모낭염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1, 2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피지를 자꾸 막는 그런 각질층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압출을 하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하든지, 여드름은 이제 뒤에 방향이 좀 그렇게 가죠. 여드름이 훨씬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치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모낭염은 절대로 압출 여드름 관리 뭐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낭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짜면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낭염은 주로 이제 약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여드름은 이제 압출 치료가 기본이기는 한데, 여드름도 초기에 염증 있을 때 짜면은 여드름이 정말 폭발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도 이제 딱 맞는 시기에 이제 짜야 된다. 그래서 압출을 모낭염은 하면 안 되고 여드름은 적정 시기에 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항생제를 쓴다는 것도 있지만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지 염증이 확실히 덜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얼굴에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세안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거예요. 폼클렌징으로도 하고 막 스킨으로도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내 피부를 되게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클렌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기름층이 다 벗겨지겠죠. 그럼 이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기름층이고, 또 그 기름에서 항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벗겨버리면은 오히려 모낭염도 여드름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안법을 교정하는 거를 저는 모낭염이든 여드름이든 다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베리어 클렌저를 많이 권해드리고 올바른 세안법을 하시게끔 진료 볼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의사들은 모낭염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합니다.
꺼려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혼재된 경우가 많고 여드름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모낭염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염증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드름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초기에는 보험으로 몇천 원 정도의 진료비로 1, 2주 정도 모낭염 치료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비급여로 여드름 치료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되면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올 때는 몇천 원 진료비 내다가 뭐 한 1, 2주 지났더니 뭐 약값도 막 2, 3만 원, 뭐 진료비도 2, 3만 원씩 받으면은 항상 이게 좀 컴플레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드름 치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드름 치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은 다 비급여예요. 모낭염 치료로도 이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아예 모낭염이라고 보험 진료로 딱 진단 코드를 넣어버리면은 여드름 치료제, 그러니까 모낭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드름 치료제를 나중에 쓰고 싶어도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여드름에 좀 가깝거나 아니면 모낭염 치료가 좀 길어질 것 같거나 모낭염 치료 후에 또 후속으로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반적으로 여드름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약들을 환자분들한테 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